속옷 사진이라던가 성적으로 표현된 걸 주면 평소에 좀 너가 갖고 싶었던 아이템을 내가 주겠다, 이제 속옷 사진이나 몸 사진 찍게 만든 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가 있죠. 게임 내 채팅창 혹은 게임 친구에 대한 경각심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자기 얼굴 사진도 보내주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다가 성추행, 성폭행, 강간, 살인까지도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에 맺음 해나가는 방식은 역시나 그 안에 성적인 코드나 연애 감정 등, 친밀감이라는 감정 등 감정이 좀 개입되는 요소는 다분히 항상 좀 의심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은의 YMETV. 자, 오늘은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교육청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던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분들께서,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학생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소개된 자료를 좀 보자면, 첫 번째,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준비했더라고요. 게임에서 만난 게임 친구가 속옷 사진이라던가 성적으로 표현된 걸 주면 평소에 좀 너가 갖고 싶었던 아이템을 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받다가 이제 속옷 사진이나 몸 사진 찍게 만든 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가 있죠. 게임에서 만난 친구를 이제 은연중에 친근감이 느껴지니까, 나랑 같은 관심사를 가지니까 그냥 내 아이템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하니까 쉽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요 시기에 많이 좀 당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은 잘 안 당하는 경향이 있지만, 게임 내 채팅창 혹은 게임 친구에 대한 경각심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박당하거나 괴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팅앱 관련 이슈인데, 저희도 정말 많이 다뤘지만, 그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해서 동네에서 뭔가 이성과의 그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소개팅 어플, 채팅앱을 까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갑자기 이제 연락들이 오고,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자기 얼굴 사진도 보내주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속옷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속옷을 거래하자, 스타킹을 좀 보내달라거나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러다가 성추행, 성폭행, 강간, 살인까지도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믿어서는 좋지 않을 것 같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과정이 어땠느냐,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중간에 좀 지지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신뢰에 대한 척도, 신뢰를 가질 만한 방법을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출에 관한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도 가출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등을 취재하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때리는 아버님 혹은 어머님, 가정 내에서의 폭력 등을 피해서 등 각자만의 스토리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쉽게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다, 가출팸이다, 가출 청소년이다 쉽게 말하는 건 온당한 접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 가출팸도 그 안에서 권력 구조가 생기더라. 가출팸을 운영하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밑에 사람들을 부리면서, 쉽게 말해서 이 가출팸들 모여있는 방 월세는 누가 낼 거야, 니네 나와서 돈 벌어와, 내가 너네를 케어해주고 이런 공간을 보증금 제공할 테니까 돈 벌어와.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강요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갔을 때는 더 보호받기 어렵거든요. 어느새 내가 가담자가 되어 있는 순간 나중에 처벌이 무서워서 더 이쪽에 올가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아예 안 가는 게 좋겠고, 가더라도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의 이런 취약한 심리를 노리고 헬퍼 역할을 해주겠다, 우리 집에 방 하나 비는데 여기 와서 지내라. 근데 그냥 지내다가도 조금씩 좀 센 걸 요구하죠. 속옷이라도 줘라, 내가 아빠처럼 잘해줄 테니까 해달라, 스킨십을 해달라,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관 기관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가출팸이나 헬퍼 등을 찾아가는 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혹은 동네 친구를 구하는 방, 혹은 그 당근마켓처럼 중고거래하는 방, 소모임방 등에 대한 경각심도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당근마켓, 소모임 등은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쉽게 자기를 오픈하거나 그 친밀감을 느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자기 사는 공간도 쉽게 오픈하고 만나러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만나러 나간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또래가 아니었고, 내가 중학생인데 상대방이 대학생 오빠였거나,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한 명이 나오지 않고 여러 명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에 맺음 해나가는 방식은 역시나 그 안에 성적인 코드나 연애 감정 등, 친밀감이라는 감정 등 감정이 좀 개입되는 요소는 다분히 항상 좀 의심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진을 주고받아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거나 그 집단에서 그 갈등 구조 아니면 권력 구조 안에서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내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기관을 제시하더라고요. 10대 여성인권센터, 사이버 또래 상담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도 있다고 하고요. 상담소, 10대 여성인권센터 SNS 채널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세 곳 모두 유선전화, 핸드폰, 카카오톡 혹은 라인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구체적이나 번호나 자막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19처럼 당연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부모에게 털어놓는 경우 부모님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래세요. 그리고 보통 화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거티브하게 굉장히 나요. 자녀를 추궁해요. 언제부터 이랬냐, 딴 남들 다 안 이러는데 너만 그런다, 네 잘못이다, 왜 이런 사람한테 사진 보내냐 등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과정에 부모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으실 수 있을까? 어렵겠죠. 솔직히 아시잖아요. 1g이라 나에게 혹은 부모가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정말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겠지만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착취당하는 구조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다 누구나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다그쳐야 할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돌아보고 이 아이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아이 명백히 피해자가 된 거니까 누구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위로가 먼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 문제를 크게 만들 거야 혹은 아이에게 쫓기는 느낌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당황해서 그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 정황을 딱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한테 또 혼나고 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복구가 안 되면 나중에 방어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과도하게 방어스럽게 방어하도록 다그치는 방향은 역시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마인드 컨트롤은 스스로 하세요. 아이에게 막 하소연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케이, 내가 일단 이 문제 해결하고 조금 더 감정에 취약한 아이를 위로해주자. 그 다음에 내 심리적인 건 내 지인이나 상담사에서 내가 좀 위로받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아이의 심리와 상황을 해결하는 데 먼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례를 좀 마주치면 이게 잘 풀리는 경우,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풀리냐면 지지 격려를 해주는 게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집이 지지해주는 상황이 결국은 잘 풀렸어요. 사건도 해결되고 우리 아이도 부모와 관계회복이 다시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정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든 간에 아이 편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논외인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이제 옆에서 목격하셨다면 70만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신고사항이 발견되면 112, 117 또는 안전드림센터 등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포상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좋은 세상을 가는 데 있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인권센터에서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봤고요. 정부기관에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환경이 제공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